이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여튼 사전에 본조 지부와 함께 정확하게 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금 단체 교섭의 목표, 우리 요구안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 CJ의 상황, 각 영업소의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사전에 다 인지가 되고 전부 다 일단 공유가 돼야 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계획을 일단은 수립을 해야 돼요. 거창한 무슨 뭐 엄청난 문구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한 페이지를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이번 단체 교섭은 목표는 뭐고 우리 요구하는 뭐고 그 다음에 현재 CJ의 상황, 영업소의 상황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 정확히 우리가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데는 이래요. 이번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거 몇 년 된 노조거나 아니면 아주 악질적인 사업장이 있는 그래서 파업 불가피한 때 있어요. 올해 파업할 수밖에 없겠다. 이미 이런 게 딱 이미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야, 올해는 사업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맞는 대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뭐 현재 올해 여기 그런 것들 미리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죠, 국장님? 쟁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습니까? 올해? 지금 저희도 딜레마인데 사실은 그 단체 협약에서 어떤 그 교섭이라고 하고 단체 협약서 사인하는 게 상식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리점 체계다 보니까 대리점장이 들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인 시각은 결국은 원청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가려면 쟁의권 확보로 목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간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 얘기 참 제가 한 가지 얘기 안 사실은 여기는 이번도 CJ가 이제 그저께 4,000명 인력 발표하고 했는데 원래 이제 사실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CJ와 사실은 이제 원래 협상을 해왔죠. 예. 원래가. 근데 법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현행 법이 사용자와 협상 여러분의 사용자는 영업소예요. 골 때리는 건데 사실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번에 사실 보면 다 CJ가 발표하잖아요. 모든 대국민 기자회견을 대리점이 발표 안 해요. CJ가 발표해요. CJ 대한통운이 실제로 내가 자기네가 사용자가 사실 맞거든. CJ의 모든 차량 다 CJ이고 모두 다 CJ이고 국민들은 CJ 대한통운이라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거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뭐 부송대리점이 어디 군산이 이거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도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CJ 대한통운, 한진, 로젠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현행 법에 사실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법이 99%다 철저하게 자본가들 위주로 돼 있어요. 현재 유동법이 사실은. 그래서 원래 법을 저희 진보당에서 법을 개정안을 냈었는데 원하청 공동교섭을 냈어요. 법이 바꿔야 한다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원청이 교섭에 안 나옵니다. 법에도 그렇게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참 이게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인데 불구하고 좀 악법이죠, 악법. 악법은 또 지켜야 한다는 그들의 입장이고 우리는 악법은 깨트려야 한다. 악법은 수정은 깨트려야죠. 그래서 현재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향후에 CJ 대한통운을 어떻게 하면 사실은 압박할 것인가 사실 정말 중요한 사실 과정입니다. 실제 이제 교섭은 각 대리점하고 영업소 소장하고 형식은 협상을 한 형식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바로 이 뒷자리에 바로 CJ가 있다는 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협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향후에도 CJ 대한통운을 어떻게 압박해서 실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낼 것인가를 늘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여러분들 있지만 단체 교섭에서도 주제는 좀 군대
수준하면 주적은 누구다? CJ 원칙. 네. 주적은 CJ에 대한 돈입니다. 보스가 거기 있는 건데 중간 중간 뭐 책임자한테 아무리 해봤자 보스가 뒤에 있는데 그걸 늘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문서가 대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원청과 교섭을 염두에 둔 문서기 되다 보니까 약간 우려가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 여하튼 원리는 같습니다만 원청 어떻게 압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권리를 따낼 것인가 거기에 기여하는 거기에 도움이 되는 교섭을 해야죠. 네. 그래서 필요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야, 네. 아니지만 야 대접 문을 또 오면 입장을 내라. 시의 대학생한테 부르자고 밀려. 더 증언해달라고. 어차피 너희들 또 그거 두면은 우리랑 같이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각 입장 내자. 뭐 이렇게 하시는 뭐 이제 교섭할 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청하고 할 때 했는데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해도 뭐 사실은 뭐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계속 어떡하네 이제 그 현재 나와 있는 하청한테도 사실은 너희는 사실은 우리의 사실은 적이 원래는 아니다. 원래 너희 상대는 아닌데 어쩌서 너희도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면서 때려놓는데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제가 전술을 구사했는데 하여튼 지금 단체 교섭을 하여튼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목표 그에 따른 계획들이 딱 인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지만 CJ 대한통운을 어떻게 하면 압박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단체 교섭에 대한 계획을 좀 논의하고 수립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요구안이죠. 요구안인데 여기는 이제 기본 포맷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익산만의, 군산만의, 정읍만의 그 특정 지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공통된 사실 요구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지만 조합원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든 큰 것든 상관없어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거든요. 단체교섭 들어갈 때 요구안을 만들 때 조합원들의 어떤 요구사항 의견들을 좀 수렴하는 과정을 좀 발표합니다. 그것이 이제 전체 모임이든 아니면 개별적인 무슨 뭐 설문조사든 방법은 상관없어요. 조합원들 보기에 하여튼 구석에 들어가고 그럴 때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요구사항을 이렇게 그래도 조합에서 하나씩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반영해서 단체 교섭에 임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과정을 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왜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다르겠어요. 여러분들 요구사항이랑 조합원들 요구사항이랑 다르지 않을 거라 보고 있지만 저 요구사항을 좀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요구안을 이제 작성을 하실 건데 여기 보니까 울산 울주 오늘 요구안이 있네요. 일단 한번 제가 보니까 수수료, 비용 정가, 폐지 문제, 휴일 문제, 경조사 휴가 문제, 그다음에 뭐 복리 후생 문제, 뭐 산재보험 포함해서 뭐 병가 부여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유니폼 문제, 구역 문제, 그다음에 근무지 환경 문제, 환경 개선 문제, 노동조합 인정 문제 해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9가지, 10가지 정도 요구안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큰 틀에서는 다 공통일 건데 아마 이제 조금씩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그 지회 현장에 요구사항들을 반영했겠죠. 좀 이따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이건 간단히 한번 표현 한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요구안을 이제 만들어지면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요구안 사실 엄청나게 사실 내용 많아요. 사실은 이거 한 번 이걸 다 이번에 다 따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쟁취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CJ 대한통운이 사실 오케이 해야 할 사항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이걸 요구안을 정리하되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올해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쟁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을
그런 정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걸 미리 그걸 막 야 우리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 절대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거 맞지? 이 요구안 자체가 원래 가이드라인이에요.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요구안이 우리 목표인데 다만 이것이 오래 진행하다 오래 안에 이게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야 올해는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내자 목표를 이건 던지되 제시하되 그런 것이지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건 형식적인 거고요. 우리 이건 따로 있어 이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요구예요. 근데 이건 이제 한 번에 100%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하다 보면 중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계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자는 의미고 일단 이런 요구안을 작성을 해서 그 요구안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하고 우리가 숙지를 해야 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대충 다 알아요. 우리가 저번에 하도 우리 요구사항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이게 불만이었고 문제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실 거지만 그래도 이 요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이거 이해를 다 해야 돼요. 아 이게 그리고 아마 이거 하면서 느낄 거예요. 아마 다시 한번 정당성을 그래 역시 우리 노동조합이 나의 조직이야. 그럼 내 요구사항 다 나와 있거든. 네. 다 나와 있거든.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저도 하는데 저희는 한 요구사항이 7대 분야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읽으면 어떤 분이 하시고 막 우시더라고. 눈물 흘리시더라고. 어떤 여성 조합원은.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하고 민망했는데 그만큼 절절한 거예요. 문서인데 불구하고 자기 요구사항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함과 온갖 그 부당한 그런 것들 다 이게 적혀 있다 보니까 눈물 흘리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로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을 느꼈지만 제가 그래서 하여튼 요구안에 대해서 반드시 그 논의를 하고 조합원들의 철저하게 이해를 시켜야 한다. 그 조합원들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나의 조직으로서 노동자를 느끼게 되고 훨씬 더 의식도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현재 그 오늘 이제 매일매일 뭐 요즘 택배 기사가 막 넘쳐나니까 요즘처럼 택배 기사 많이 나온 때가 없죠? 네. 저도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택배 기사보다 지금 나온 다 읽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게 바로 이제 내일로 느껴지고 우리 당연히 이제 조합원들이고 또 당원도 되시고 이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그냥 뉴스가 아닌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더 그럴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관련한 이 택배, 물류, CJ 이런 관련한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분석을 하고 그것도 아마 이제 본주에서 여러 가지인데 당연히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민주노총이나 택배 노조에서 그런 내용은 다 함께 이제 지원이 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아마 이제 교육이 되고 홍보가 되겠지만 현재 그저 빨리 물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은 지금 그냥 다 지금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현장들도 왜냐하면 기업이 어렵다는 논리가 사실은 먹히잖아요. 먹혀요. 다른 데는 제일 힘듭니다. 기업. 다 요즘 임금 다 동결시키잖아요. 근데 물류 업계는 어쨌간에 뭐 엄청난 호황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더 오히려 성장을 좀 하고 있죠. 굉장한 우리한테 졸업의 기회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택배 관련해서는. 그래서 현재 이런 경제 상황이랄지 기업 상황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충분히 그러니까 동향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성점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회사나 관련되어 있는 어떤 관련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항들을 우리가 미리 좀 우리가 검토하고 기본적인 건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인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단체
노조법에 여러분들 노조법은 한 번씩 나중에 다 보셔야 돼요 원래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한테 사실 두 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데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원래는 근로기준법, 노조법, 뭐 나머지가 쭉 있는데 뭐 최저임금법, 산재보호법 다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핵심이 사실 이 두 가지예요. 노동자와 관련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기준되는 법을 사실 이 두 가지예요. 모법은 사실. 그런데 이거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노조법을. 여기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단체 교섭을 만약에 거부하고 해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약 회사에서? 부당노동이. 네. 네. 그래서 얘네가 사실 보낼 거예요. 확정 공고를 안 보내면 처벌될 수 있어요. 되게 무서워요 사실은. 이게 단체 교섭 이게 90 몇 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단체 교섭 관련한 부당노동행위죠. 크게 보면 부당노동행위가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단체 교섭을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거고, 해태는 늦추거나 뭉개거나 거부할 때 처벌받아요. 심지어 징역 2년 이하에. 그래서 예전에 많지는 않지만 단체 교섭을 거부해가지고 고발돼가지고 처벌된 사례가 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 있는 자한테는 법이 관대하기 때문에 헌법망이 처벌하긴 하지만 악질 사업자 같은 경우는 처벌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섭하는 분들하고 단체 사용자가 아예 단체 교섭 나와준 것도 어딘데 마음대로 하시오. 다음부터 안 나오겠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나오지 마세요. 안 나오시면 처벌받는 거 아시죠? 몰랐나 봐. 전혀 그런 것도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을 한번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태도가 약간 바뀌었더라고. 일자 무식해서 나왔더라고. 사실 잘 모르죠. 뭘 알겠어요. 노동시스템 법에 대해서 아시는 사측이 회사에서. 아마 여기 대리점도 마찬가지일까요? 뭘 알겠어요. 그래서 아마 CJ는 뭐 당연히 노무사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확정 공고가 나왔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법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사실은 노조 그 필증이 노조법상의 필증이고 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지금 아직 그 필증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체 협약 안에는 어떻든 요구안 자체가 근로복지 시간, 뭐 그 근로시간 이러한 것들이 사실 근로기준법 기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측에서는 노조법상의 노조인데 요구안 자체는 근로기준법으로 하는 게 맞냐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전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우리한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지, 여기서 왜 근로기준법이 왜 나오냐 이렇게 사실은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 교습 들어가면 아마 사측에서는 다들 그런 식으로 지금 처음에 맞대응을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해서요. 네. 지금 아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게 어떤 요구가 있을까요? 어떤 사항이? 그런 부분들이? 저기 울주가 가장 그 대표적인 건데, 거기에 보면 사실은 뭐 복지, 그 다음에 근로시간, 휴무, 뭐 병가,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는 그 기준인데, 사실은 그게 우리는 우리 권리이기 때문에 요구한다 이렇게 했지만 사측에서는 그런 그 논리는 아니거든요. 네. 노조법상의 노조지 필증이지 근로기준법상의 필증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전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그렇죠. 만약에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주 5일 근무라고 얘기하죠. 이건 분명히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우리 사람들은 이건 이미요 사회적인 법이 되어버렸어요. 통념이 되어버렸어요. 네? 일요일날, 공휴일날 쉬는 거 전문이 쉬고 있죠? 하루 8시간 근무 사실 어떻게 되냐면 물론 근로자, 노동자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인 건 맞지만 이건 사실은 이미 사회적 이미 통념 이미 됐잖아요. 인간이 살려면요 장시간 노동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냐면 뭐가 되냐면 그게 있어요. 노동조합 근로기준법이 뭐든지 어떤 사회적 통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게 특히 법원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조항에 딱 언급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은 어떤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본 규약의 위배한 사항은 뭐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한다 이렇게 있어요. 다 일일이 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조항들을 마찬가지로 사회적 통념과 어떤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된 그런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거의 그 법에 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고 있고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근로시간 문제는 이미 그것은 8시간 문제는 사실 그건 모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동 활동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노동 시간 아니냐 이미 사회적 이미 폭넓게 이미 인정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주 40시간까지 정착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근로시간 단축하는 요구가 나왔듯이 많은 우리 지금 국민 요구가 그래서 저는 사회적 통념을 봤을 때 우리의 요구사항이 과연 무리한 거냐 이런 걸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한 같은 내용인데요. 원래 단체 협약은요, 단체 교섭은요, 노동조와 관련된 있는 현장 관련된 내용 다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그거예요. 최저.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 8시간 근무인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야 우리 현장은 너무 빡세 노동 강도가 7시간만 일하자. 만약에 그게 불법 아니에요. 합의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최저 기준사항이에요. 기준선. 최저 기준선. 이 이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꼭 근로기준법에 사실은 있고 없고 사실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체 교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룰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그 문제는 물론 이제 약간의 이제 끊임없는 논쟁은 있긴 한데 뭐 저는 그 말씀 이상으로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인 상식, 두 번째로는 우리의 어떤 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다 우리가 의제가 될 수 있다 하는 노동조합법에 나와 있는 단체 교섭의 안건에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합하면 된다. 나머지 뭔데 그래도 뭐 물론 사측이나 뭐 또 나머지 보수 진영이나 자본가들은 또 반박을 할 거예요. 계속 근로기준법 문제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근로기준법을 바꾸는 법이 이미 나와 있죠. 바꾸는 거예요. 이미 ILO에서 이미 권고하고 있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다. 그래서 이미 다 법률은 이미 개정안이 다 나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치면 이제 근로기준법을 바꿔가지고 사실은 자기 노동의 대가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어떤 수익을 얻는 그런 자를 다 노동자로 본다고 사실 그런 것이 이제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개념 정의의 내용이 약간 바뀌면 이제 결국은 바뀌어야 돼. 그게 궁극적으로 바뀌어야 해결되는 문제이긴 한데. 네. 그리고요. 갑자기 더 나아지게 하시면요. 또 하나 뭐냐면 물론 우리의 요구사항은 매우 정당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입장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런 거 막 막내지 않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다른 걸 책임감이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우리가 냅니다. 사실 이 안 하나하나 사실은 그냥 막 내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야뭐 생각해보니까 수수료 한 1,000원 하면 좋을 것 같아. 왜?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나름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낼 때. 그래서 그렇지만 현실은 사실은 말싸움을 하시는 되지 않습니다. 논리를 하시는. 우리가 논리가 딸려가지고 노동조합 힘이 약하거나 우리 요구 조건이 우리가 관찰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결국은 힘. 결국은 힘이 이제 만약에 세지고 여론이 모아지냐 하시는 핵심이지. 우리가 언제 뭐 이게 우리 요구사항이 부당해서 우리가 뭐 안 될 거였는데 이거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잘 아시겠지만 정당한 요구지만 세상은 말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동으로, 힘으로 우리 여론을 모아줘야 사실은 이제 바뀌는 건데 결국은 이제 하다 보면 끝없는 말싸움이 벌어질 수 사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뭐 완벽하게 제압하거나 완전히 압도하거나 사실 그러긴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끊임없이 사실은 이제 논쟁이 이어지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물론 우리가 이제 사측의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대비를 하고 또 최대한 우리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해야겠지만 하여튼 좀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준비를 그렇게 해야 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교섭에 이제 교섭에 이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그 교섭 절차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잖아요. 처음에 노동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체 교섭을 하자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5월달에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동안에 이제 끌다가 이제 노동부에서도 이제 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을 하라는 판단이 나와가지고 이제 교섭 사실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노조가 없기 때문에 이제 확정 공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체 교섭에 이제 곧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원래는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이제 꼭 이만한 사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차 교섭을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사전 협의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그 교섭 시기나 그런 일정들을 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교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게 교섭위원을 이제 우리가 정하는 문제입니다. 교섭위원을 우리가 정해야 돼요. 교섭위원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교섭위원 대부분 이제 간부들이 하니까 뭐 다 같은 얘기긴 한데 교섭위원들을 정확하게 잘 세우고 일치를 보고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위원 관련해서 뒤에 이제 간단하게 추측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유사항도 좀 있는데 이건 이제 조금 한번 그냥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요구하는 당연히 사실은 전 조합원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섭위원들도 당연히 다른 의견이 없겠죠. 당연히 의견이 일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섭이 이제 끝나면 그냥 그러니까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진짜 저는 그 수업을 15차례 했어요. 15차례 했는데 1년 반 걸렸어요. 15차례 했는데 그것도 힘들었어요. 원래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막 몇 달 쉬기도 하고 싸우고 막 노동청에다가 막 고발하다가 막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여기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지 실제로 이제 권한이 낮기 때문에 어쩐지 사실 저 딱 정확하게 이게 상이 안 그려지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원래 보통은 저희는 이번 우리 임금이랑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겁니까? 단체 협약이랑 임금이랑 같이? 아니면 어떻게?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한꺼번에. 네. 기존에 지금 그 노동조합 차원에서 교섭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요구안에 어떤 수수료부터 해갖고 다 들어가야 돼요. 또 다 들어간 거죠? 네. 따로 분류하지 않았고. 네. 네.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임금과 임금 이제 협약 들어갈까요? 임금과 그다음에 단체 협약 이게 사실 이제 원래 사실 이게 이제 구분은 돼 있어요. 구분은 돼 있어서 이제 문서가 근데 여기에 이게 포함될 수 있어요. 임금 협약서가 이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임금은 수수료 우리는 수수료일 수 있는데 수수료나 뭐 관련 비용 문제 하여튼 돈 문제 관련된 문제는 이건 2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그래서 단체 협약서 내에 임금 관련한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한꺼번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따로 했어요. 그 문서를 따로 만들었어요. 임금 사항은 간단하죠. 예를 들면 기본급 몇 프로 인상한다. 그다음에 뭐 가족수당 그다음에 교통비 이런 것들 각 수당들을 해가지고 이제 쫙 정리를 했어요.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단체 협약서는 노동자 활동 해가지고 각종 내용 다 들어가게 방대했어요. 한 80개 조항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건 오래 걸렸어요. 그 사항은 별도로 만들긴 했는데 거기에도 임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단체 협약서에 그냥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것은 향후에 이제 우리 마케팅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제 그래서 그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 유동성이 있어서 딱 예측은 안 되지만 사실 그 수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미리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로 맨 뒤에 걸로 하겠습니다. 맨 뒤에 한번 보실래요? 아니다. 맨 뒤에 나중에 보면 되구나. 잠깐만요. 그래서 교섭 안에 대해서 요구안에 대해서 교섭 방식에 대해서 사전에 봤는데 기본적인 의견 일치를 보고 제가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섭이 끝난 다음에는 다음 교섭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다음 교섭을 반드시 날짜를 잡아야 돼요. 저희 때는 날짜를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었는데 날짜를 못 잡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한 시간 동안. 차기 날짜 잡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냐? 끝나고 별도로 얘기하시죠. 차후 협의하시죠. 그래가지고 교섭이 하들은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마 보통은 기본적으로 원래 교섭이 2주에 한 번씩 보통 하거든요. 최소한 그렇게 지켜지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안 되는 사업장도 있고 보통은 2주 어디는 뭐 일주에 한 번씩 하는 데 있어요. 그런 데는 좀 회사가 큰 데고 회사가 작은 데는 그렇게는 아마 않더라고. 2주에 한 번씩 교섭을 하는데 주기가 그럴 때마다 끝나면 반드시 평가를 하고 다음 교섭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대충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에서 나올 만한 논리가 있잖아요. 그냥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뭐 어렵다. 우리가 뭔 권한이 있냐 이런 얘기를 아마 주로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입장을 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그쪽에서는 대리점 그 영업 수당하고 누가 나오나요? 지금 노무사가 대동합니다. 노무사. 예, 예. 그 노무사는 정도 그 대리점 연합회에서 선정을 7명 선정했대요. 노무사 계약을 했답니다. 연합회에서. 예, 그래서 지금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은 내부적으로 제인권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만 과연 이제 울산 같은데 그 로젠 할 때는 빠르게 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회차를 8번, 10번을 해서 제인권을 확보를 했는데 아마 대리점 연합회 측에서는 아마 2주에 한 번꼴로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우리는 2, 3일에 한 번씩 하자 이렇게 아마 하는 거기서부터 부딪힐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재미권 문제가 나중에 아마 교육 받을 수 있는 본부에서 지부에서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사실은 뭐냐면 이 재미권이라는 문제가 행동 파업인데 파업권 그러니까 쟁의권은 쟁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파업 안 들어갈 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쟁의권 문제가 사실 굉장한 건데 사실은 중요한 판단의 문제이고 하다 보면 중간에 쟁의권 확보를 할 수밖에 없다 있지만 대부분 사전에 다 판단에 서요. 야 올해는 쟁의권 확보하고 간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경우 거의 하다 보면 다 판단에 쓰게 돼 있어요. 딱딱 이미 딱 감이 오고 다 이 배우게. 여기는 처음 교섭이고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본주에서는 이미 일단 쟁의권 확보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CJ 대항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쟁의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전술을 쓸 수가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상당히